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앵커 문다연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지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뉴욕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연준 파월 의장의 청문회가 있었는데 연준이 좀 과감하게 움직이진 않을 것이다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이 안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지수 15,800선으로 올라왔습니다. S&P 500 지수도 4,700선을 뚫어줬고요. 골드가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1,820까지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테슬라도 반등에 성공을 했고 코인베이스가 5%가량 큰 폭의 상승 보였습니다. 비트코인도 달러 기준으로 42,700선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주요 암호화폐 시황 보겠습니다. 며칠 만에 반등인지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빨간불 켜내면서 알트코인들도 좀 반등세를 보였는데요. 니어 프로토콜과 카바, 폴리곤, 폴카닷 등이 큰 상승 보였습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의 위믹스가 상장됐는데요. 상장 전에는 빗썸에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상장 직후에도 상승빔을 보였지만 상장 직후에 또다시 이 상장빔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자주 나온다는 점 체크하시면서 상장 코인 투자에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한때 4만 달러 하회한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떴습니다. 네, 금리 인상 우려에 비트코인이 한때 4만 달러를 하회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를 기준으로 해서 4만 달러를 깨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이 4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건 작년 9월 이후로 처음인데요. 이렇게 약세를 보인 건 미국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라는 이 반응이 나오면서 시장이 반응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연준이 올해 3월과 6월, 9월, 12월 4차례에 거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라고 봤는데요. 제네시스 글로벌은 이 트레이딩 마켓 인사이트 총괄이 우리는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급등을 하면서 시장이 겁먹었다는 걸 포착했다라고 봤고 현금 흐름이 높은 변동성에 좋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트코인 가격 전망이 엇갈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지금 현재 골드만삭스는 비트코인이 잠재적으로 10만 달러까지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반대로 이 서시스 대학 금융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이 올해 10,000달러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 캐피탈 어드바이저인 제이 해필트 CEO도 연준이 올해 유동성 유입을 줄이면서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압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비트코인이 올해 2만 달러 아래까지 갈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만간 상승세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연준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올해 여러 차례 좀 확인을 했고 이제는 더 이상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이 파월 의장도 생각보다는 매파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연준이 생각보다는 덜 공격적으로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빠르게 악재를 해소해 나가면서 시장이 반등해 주길 바라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페이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입니다. 페이팔 코인이 발행될까요? 네, 세계 최대 간편 결제 업체인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 걸로 보도했습니다. 페이팔 코인의 존재는 어떤 개발자가 이 어플에서 페이팔 코인에 관련된 코드를 발견하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 페이팔은 이 코드에 대해서 해커톤 일부로 나온 것이고 아직까지 최종 버전에 포함될 것이란 확정은 하지 않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테이블 코인을 검토 중이다라면서 혹시나 사업을 진전시키게 된다면 관련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력을 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페이팔이야 워낙 친암호화폐적인 기업인데요. 2020년 말부터 페이팔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암호화폐 결제를 받아왔고 최근에는 자회사인 이 앱 벤모에 암호화폐 결제 기능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페이팔은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인 팍스달러 발행 업체인 팍소스와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데요. 자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할 가능성 굉장히 높아 보이고 향후 사용처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디센트럴랜드 메타버스의 가상 매장을 열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에 가상 매장 삼성 837을 성공적으로 개점했습니다. 뉴욕 맨하튼에 있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토어 삼성 837을 가상 세계인 디센트럴랜드에 개점을 한 건데요. 삼성전자는 이 메타버스 내에 공연장과 공연홀, 음악홀을 마련을 했고 각종 삼성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커넥티비티 극장에선 실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DJ가 움직임을 하는 라이브 댄스 파티를 혼합 현실 형태로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기획을 했는데요. 미셸 메토스 삼성전자 미국 법인 부사장은 우리는 혁신 DNA를 갖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급성장하는 가상세계를 경험하길 바란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에서 디센트럴랜드에서 땅을 사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 11월에 캐나다 가상자산 투자 회사인 토큰스닷컴도 약 243만 달러 한화로 28억을 매입해서 가상자산 현실 플랫폼인 디센트럴랜드에서 디지털 상가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이 상가를 통해서 디지털 패션 사업을 넓히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도 이 삼성 837 매장 근처로 해서 랜드를 넉넉하게 구매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NFT 열풍을 타고 앞으로도 이 가상부동산 투자가 이어질 것 같은데요. 메타버스 상에서 가상부동산을 소유하고 또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면서 앞으로 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선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의 코인 이슈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코인 가자!